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스타트업 사업 공고 2023년 1월 2주차 안내고요. 관련된 창업 지원 사업과 그 다음에 이제 SM테크 쪽에 올라와 있는 R&D 지원 사업 통합해서 여러분에게 유용한 내용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1월 2주차다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굵직굵직한 게 좀 세게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주로 이제 사업자금 조달, 올 1년 동안의 사업자금 조달에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일단 뭐 이번 주 워낙 굵직한 게 많이 올라왔다고 돼 있는데요. 뭐 무엇보다도 일단 2023년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예창패, 초창패 쪽이 아니고 뭐 디딤돌이나 이런 이제 기술 개발 쪽, 연구 개발 쪽 관련된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 이제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가는 거고 뭐 최소 이제 뭐 1억에서 뭐 2억, 3억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부처 합동 설명회가 사실은 이제 중기부만 있는 거나요?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같이 이제 연합해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좀 크게 나왔던 게 K-스타트업에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2023년 2월에 이제 런칭 예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런칭은 안 됐는데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정 공고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하니까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실제 내부를 보면은 혁신 창업 패키지 신사업이라서 제가 지난주에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이제 좀 안내를 해드리면서 그 안에서 혁신 창업 패키지에서 비대면 소부장 이외 신산업이 이번에 새로 런칭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2월에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벌써 윤곽이 드러나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좀 예상외로 나왔는데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금액도 굉장히 커서 정말 좋은 기획이기는 한데 그만큼 이제 선정도 어려워지는 그런 약간 좀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이제 내용들인데 한번 오늘 좀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팁스는 이제 기존에 있는 팁스에 더해가지고 딥테크 팁스라 그래서 뭔가 훨씬 더 이제 그 어떤 지원의 레벨을 높인 그런 이제 팁스 프로그램이 이 안에 이 1000+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문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지난주 이제 그 뉴스 참고하시면서 통합 공고문 살펴보시면서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다루진 않았으니까 이제 대표님 본인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이제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1월 말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에코 쪽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뭐 뒤에 청창사도 있고 그다음에 예창패도 있고 뭐 초기 창업 패키지도 있고 다 이제 1월, 2월에 이제 나올 건데 한 번 더 기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대고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주 공간 지원 프로그램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외에 뭐 멘토링 창업 교육이나 공모전 이런 것들은 이번 주에는 조금 극히 일부 나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부터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것들만 좀 살펴볼게요. 뭐 입주 기업 공고들이 제법 나와 있는데요. 뭐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356 빌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입주 기업 공고 나와 있고 경기 중소기업 성장 지원센터에서 하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권에서 요거는 특강이네요. 요것도 미리 얘기했습니다. 충청권에서 정부 지원 사업 준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법 특강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패턴이에요. 이제 이게 약간 좀 그게 있는데 작년 초에 우리 학교에서 이거 했거든요. 그 캠퍼스타운 담당하시는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한번 이거 해주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실제로 학내하고 캠퍼스타운고 입주 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한정 특강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항상 이게 맞물려 가잖아요. 연초가 되면은 지원 사업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많은 이제 창업 기업의 대표님들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가 분들께서도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되니까 이럴 때 이제 이런 교육 같은 거를 쫙 올려보내면 되게 이렇게 핫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미 우리는 한번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 작성법 특강을 하긴 할 건데 이거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즉 서울대 안에 있는 인원만 대상으로 해서 한정적으로 밀도 있게 할 예정이라 이제 제 쪽에서는 유튜브 외에는 뭐 특별히 나갈 건 없긴 합니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충정권이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참여해 보시면은 혼자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나와 있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통합 공고니까 아직 모집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이제 모집 뜨면은 또 그때 제가 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통합 공고문이 나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따가 끝날 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경상북도에서 연어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모집 공고가 나와 있는데요. 뭐 이게 연말에 나왔으면 사실 그냥 경북에 계신 분들 한번 시도해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뭐 눈앞에 당장 예창패 초창패가 막 이렇게 가시적인 거리 안에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지원을 했다가 이제 중복수의 문제로 이제 예창패 지원 자격이 안 된다든가 초창패 지원 자격이 안 된다든가 하면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게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택의 문제인데 강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모집 1월 말일이라서 이제 D23일, 23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에코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좀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몇몇 분들 이거 보시면서 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네 뭐 이런 것들 보시는데 요거 주간기간 모집 공고라서 아직은 그 창업가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창업가 분들이 아니고 그 창업 지금 기관들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요거는 잠깐 좀 이제 보류를 하고 나도 펜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입주 기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벤처스페이스, 그다음에 여성특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그다음에 고향에서 이 28 청춘 창업소라고 하는 데서 입주 기업 나와 있고요. 경기 스타트업 랩에서 신주 입주 기업 모집하고 있고 제2원 지원센터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모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BMC 창업보육센터 고향에 있는데 여기서도 입주기업 모집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자잘하게 무슨 뭐 설명회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이제 무슨 뭐 멘토링 컨설팅이나 뭐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자 좀 필요한 것들만 찾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 이건 너무 좋다 이렇게 추천해드릴 만한 거는 솔직히 이 페이지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3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3페이지는 거의 반 정도가 지난주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냥 보시면은 뭐 입주 기업 모집 공고가 좀 있죠. 뭐 강남구 개포동 지역 있고요. 광진 경제허브센터 있고요. 하우투 비즈센터 입주 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 협성대학교 신규 입주 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입주 기업 모집 공고 말고는 뭐 특이 사항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행사 조금 있는데 뭐 사실 이게 시흥 캠퍼스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는 행사라서 지원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여기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이거는 주간기관 모집 공고 이거는 제가 그 네모칸을 잘못 쳤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뭐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도 지금 올해 하긴 할 것 같은데 아직 주간기관 모집 공고 단계니까 만약에 이제 내년 창업 예정인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요거 이제 공고 뜨면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이제 당연히 2023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 페이지에서는 요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요. 뭐 여기다 링크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초격차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격차를 크게 내는 스타트업을 뭐 1000+ 이게 뭐 1000개를 뽑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업을 겁나 많이 뽑아가지고 우리가 육성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이제 이 안에 지금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딥테크 팁스라 그래서 팁스 지원기획 통합 공고에서 다시 좀 더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는 2월에 모집 공고가 정식으로 나와 있고요. 특이할 만한 사실은 뭐 접수 기간은 지금 신경 쓸 건 아니고 창업 기간이 이제 10년 미만이다. 그러니까 그 6년차, 7년차 들어간 기업들이 이제 거의 끝이잖아요. 창업 도약기 넘어가는 기업들 중에서도 10년 미만이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원 범위가 커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초격차 스타트업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초격차 10대 분야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빅데이터 AI,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뭐 좋은 건 다 들어가고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스타트업이 있을까 싶은데도 조금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이런 기업들 이런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지간하면은 해당이 될 거예요. 뭐 근데 이제 뭐 플랫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대면 스타트업 쪽으로 가시면 되고 이제 기술 쪽에서 이쪽에 관련된 분들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쪽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에다가 한번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이 굉장히 빵빵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라고 하면은 창업 사업화를 3년간 6억 원을 하고 기술 개발을 2년간 최대 5억 원이라 그러면 두 개 합쳐서 11억 원이거든요. 최대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거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중복수혜 할 때 보통 보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하고 디딤돌 지원 사업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고 디딤돌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두 개를 별개로 놓거든요. 근데 만약에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에 제대로 선정이 되면은 그 창업 사업화 쪽하고 기술 개발을 동시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최대 11억까지 3년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동안에는 뭐 디딤돌이나 이런 초기 창업 패키지는 당연히 동시에 못하지만 더 이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딥테크 팁스도 마찬가지인데 팁스가 원래 2년간 5억 원이었어요. 2년간 5억 원이고 창업 사업화나 해외 마케팅에서 창업 사업화 쪽으로 이제 1억 원씩 두 번 받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3년간 15억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1년간 최대 1억 원씩 더 준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최대 17억 원 정도로 이제 3년 동안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뭐 실제 얼마나 이게 이제 좀 빡세고 좀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상황과는 별개의 문제로 굉장히 이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지원 금액이죠. 두 개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딥테크 팁스는 10년 이내 창업 기업 중에서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에 해당하는데 120개사 내를 뽑고 그다음에 이제 R&D, BR&D는 이제 신청하기 나름이고요. 최대 15억 원, 각 최대 창업 사업화, 해외 마케팅 1억 원씩이면 토탈 2억 원에서 총 17억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업 부담금은 나중에 따로 뭐 이제 정식 공고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영상 보시는 게 선정 방법을 보면은 이거는 팁스 운영사가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나 딥테크 팁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건 분명 아니고요. 일단 팁스 운영사 를 만나야 되는데 팁스 운영사가 VC, A씨예요. 그러니까 그 투자사죠. 창업 기획사, 창업 투자사 그 중에서도 이제 A씨들, 창업 기획사들이 이제 팁스 바우처를 갖고 있는 그런 운영사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투자를 받으면은 여러분이 팁스건 딥테크 팁스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못 받으면은 팁스도 당연히 이제 받을 수 없는 아예 시도조차도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팁스 운영사가 그럼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3억 원 선투자예요. 요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A씨들 중에서 3억 원씩이나 투자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보통은 이제 시드 투자로 1억 원, 2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특히나 또 기존에 팁스 받았던 기업들은 이걸 이제 중복 수혜를 못 받고 이번에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 3억 원 이상 투자를 받은 시드 투자를 3억 원 이상의 시드 투자를 받은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 팁스 운영사를 통해서 중기부에 추천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이 A씨들의 역할을 조금 더 많이 그 비중을 좀 더 올려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이제 투자 금액도 올라가고 약간 이런 게 되겠죠. 조금 우려되는 거는 올해 조금 업황 시황이 안 좋아가지고 투자 시장이 안 좋아서 기업 가치가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될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3억 원 정도 하려면 지분율이 좀 많이 나갈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매칭 펀드가 5배라고 해서 17억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러니까 5배니까 15억 플러스 2억이죠. 17억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투자 유치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지원 받으셔가지고 이것도 바우처 다 차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상반기에 쇼부를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이제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이라 그랬는데, 요거 이제 백그라운드 잠깐 말씀드리면은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가 3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신산업이 들어갔는데, 근데 원래는 소부장이 한 600억 정도 들어가고, 비대면에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올해 이 소부장을 100억으로 줄이고 500억을 여기에다 이제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대면 소부장이 보통 한 2억
3억 정도 주고 비대면이 보통 1억 5천 정도 주거든요. 그거 생각해서 신산업도 한 1억 주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이게 지금 보면은 기업당 최대 2억 원씩 3년에서 6억 원 준다 그러고 물론 평균치는 있어요. 뭐 1.5억 해가지고 제가 이 표는 조금 이제 원래 공고문 나온 거 정리를 했고 디테일은 빠져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1.5억 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 1.5억 원 최대로는 한 4억 그러니까 평균 이제 3년간 한 4억 원 이 정도로 잡혀 있는데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 최대로 가는 거 기준으로 하면은 6억 원에다가 R&D까지 5억 원에서 11억 원을 3년 동안 지원받는 거니까 사실 요 초격차 5대 분야에 해당하는 여기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이쪽에 해당하는 기업이면은 뭐 이거는 정말 뭐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부담금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각자 그냥 개별 신청, 자유 신청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잘 써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예상 경쟁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게 내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하는 게 이제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데, 일단 뭐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팁스는 이제 창투사, 창업기획사 A씨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받으셔야 되고, 투자를 받고 나서 그 기획사가 나한테 투자를 그 팁스로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도 그 자리에서 협의를 봐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뭐 딥테크 팁스 쪽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이 비대면 쪽, 비대면이랬는데 혁신 창업 패키지 쪽 신산업 분야가 문제인데 복불복은 있을 거예요. 복불복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구든 지원할 수 있고 누구든 기회는 주어지지만 경험상 또 그리고 상식적으로 돈 많이 주는 지원 사업 치고 쉬운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옛날에 한 5년 전, 6년 전에 이제 지원 사업 막 새로 런칭되는데 창업 기업도 많지 않고 정보도 많이 돌지 않았을 그 시점에는 그냥 거지 같은 아이템인데 진짜 별로인 아이템인데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받는 경우도 어쩌다 있었는데 요즘에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는 뭐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6년간, 3년간 뭐 11억 이 정도 되는 거는요. 그냥 일단 그 되는 기업들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쉽진 않을 거고 당연히 팀빌딩 잘 되어 있고 매출 잘 되어 있고 투자 유치 잘 되어 있고 특허 갖고 있으면 그 기업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뭐 저한테 뭐 팀빌딩 안 되는데 가능할까요? 매출 없는데 가능할까요? 투자 유치 없는데 가능할까요? 이러면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팀빌딩, 매출, 투자 유치, 특허 다 갖고 있고 잘 돼 있으면은 당연히 대표님 이건 지원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재작년에 비대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받고 나서 바로 비대면 스타트업에서 1.5억 받아가지고 들어간 신규 창업자들도 제법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의외로 이게 이제 10년 차잖아요. 10년 차면은 무슨 얘기예요?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다 들어오면은 어깨 고인물들은 다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건데 11억 주는데 안 들어올 때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 어떤 데는 브로커 써서라도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빡센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인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뭐 150개 정도 뽑는다는 걸 보면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초기 창업 기업도 유리한 점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그런 거죠. 보통은 한 7년 차, 8년 차 된 기업들 중에 11억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팀빌딩 완벽하고 매출 펑펑 터져 나오고 투자 유치 확실하게 막 시리즈 ABC 쭉쭉 들어오는 기업들은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대체로 보면 업황이 좀 안 좋거나 시기적으로 좀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갖춰진 기업이 의외로 10년 차 미만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제 똑같은 상황, 뭔가 팀빌딩이 조금 부실하고 매출이 조금 적고 투자 유치가 아직 완벽하지 않고 특허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아이템이 굉장히 좋고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초기 창업 기업들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쪽에다 되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이게 뭐 한 곳에서 150개를 한 방에 뽑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여러 그 지점에서 나눠 가지고 이제 선정이 이루어질 거고 분과가 나눠질 텐데
게 그 분과 안에서 실제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제 연차별로 나눌 건지 분야별로 나눌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조건 연차가 높다고 점수를 잘 주진 않아요. 오히려 연차가 높은데 성과가 없으면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지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연차 1, 2년 차밖에 안 돼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은 기업들한테 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무시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항상 보면은 이런 거 하면은 꼭 와가지고 이제 아쉬운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기 전에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 예, 아니 대표님 그래서 할 건데요 말 건데요. 그럼 대부분 이제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 하면 좋은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바쁘기도 하고 대충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한테 사실은 되게 시간 낭비인 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 네가 나 대신 써주면 내가 해볼게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보통은 여러분이 이런 지원 사업을 봤을 때 빡세다 안 빡세다 이거는 나중 문제인 거고 한 가지만 정하시면 돼요. 난 그래도 낼 거다. 어쨌든 낼 거다. 힘들어도 낼 거다. 시간 뺏겨도 낼 거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낼 거는 확실하게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돼야 할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근데 될지 안 될지 팀빌딩이 어떻고 뭐 매출을 지금부터 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거의 100%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업가 정신의 관점에 봐서도 사실은 좀 여러분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제 그 유튜브 밑에 댓글 보시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낼 수 있을까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낼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은 되는 분들은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긴 낼 건데 어떻게 낼 걸 고민합니다. 그거를 한번 좀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혁신 창업 패키지는 일단 요 정도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실제로 본 게임 나오면 그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거 이외에 이제 또 있는 게 이제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창업진흥원이 아니고 이제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도를 하는 건데 과기정보통신부에서 통합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이제 뭐 산자부, 보건복지부, 뭐 환경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다 들어와서 올 한 해 동안의 R&D 지원 사업을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무려 7분, 7시간짜리가 이제 통짜로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 보실 수는 없고 이제 실제로 이 안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3시간 18분 52초 정도 되는 요 시점에 이제 그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나와 있는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 저도 다 안 봤어요. 앞부분 다 안 봤는데 이제 사이사이 봤던 평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7시간을 넋놓고 앉아서 보시는 거는 100%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은 읽었어요, 그냥.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업 혁신과 글로벌 성장의 발판을 대기 위한 목적으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 무슨 뭐 지원 사업 있으면 그거 그냥 읽었어요. 그러니까 대신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중에서도 창업 기업에 좀 더 집중돼 있는 거는 3시간 18분째부터고, 그 다음에 앞쪽에 뭐 산자부나 환경부나 이런 데서 창업 지원 사업,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거를 뭐 관심 있는 분들, 이쪽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셔도 되지만 결국은 K-스타트업에 그게 공고가 뜰 거기 때문에 그때 대응을 하셔도 그렇게 늦진 않을 거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이제 뭘 보셔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료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R&D 2023.5R.KR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에 자료 받아보기 쫙 나와 있고 각각의 뭐 축사,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이게 다 돼 있고 여기 R&D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게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회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2023년도인데 회원 가입하래요. 이것도 그 다음에 회원 가입 또 어떻게 하나 그렇게 좀 하는데 어쨌든 좀 회원 가입하고 들어가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표 자료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다 보시면 되겠지만 제일 첫 번째 것만 보시면 되고요.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안내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보신다고 무슨 매뉴얼 나와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뭐 관심 있는 분들 한 번 정도 보시고요. 기술보호사업 이거는 당장 필요한 건 아닐 거로 같고 임치제도도 뭐 당장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질의응답 정말 내용 없었습니다. 뭐 그냥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그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정지어서 이제 올해 지원 사업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R&D 사업 구조가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이 조금 줄었지만은 거의 유사한 정도 1조 8천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 그 중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게 8천억 원. 협력 정도, 그러니까 어떤 컨소시엄으로 가는 게 이제 3,500억, 그다음에 정책 목적형, 그러니까 뭐 기후기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 뭐 환경보호라든지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게 6천억 원 정도. 주로 이제 그 혁신창업 패키지가 이쪽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돼 있고 대체로 지원 조건은 이제 최대 4년짜리까지 있고 1년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20억 원 내외까지 갈 수도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뭐 이제 연구개발비 같은 거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전주기 성장 지원에 1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략 분야에 이제 뭐 2천억 원 정도 들어가 있어서 지금 요렇게 그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다 보시면 좋아요. 한번 쫙 읽어보시면은 여기 공정품질 기술 개발이나 스마트 서비스 ICT나 뭐 이런 뭐 인프라에서도 뭐 R&D 역량 제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하나씩 이제 찾아보면서 책자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은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외에도 되게 필요한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제일 관심 가져야 될 건 팁스 쪽. 그 다음에 이 디딤돌 창업성장 기술개발 쪽, 그 다음에 뭐 인간 투자 연계도 이제 팁스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술 혁신 개발, 뭐 창업성장 기술개발 이런 게 이제 주로 좀 R&D 기업 R&D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비교적 이제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지원 사업 통해 가지고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예산이 1,110억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에 1,000억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늘어난 걸 보면은 올해도 굉장히 지원 사업 나쁘지 않다. 제가 뭐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나쁘지 않다고. 올해 굉장히 좋게 체계적으로 잘 짜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개발 정책 방향을 보면은 뭐 민간 주도 R&D를 활성화시키고 협력 연계형 R&D 강화하고 전략 분야 유망 기업 육성, 자율과 책임적인 연구 기반 마련해서 뭔가 되게 좋은 말을 써놨거든요. 이걸 보고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제가 이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자율 창의적 R&D 제도 개선, 뭐 역량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엄중 조치를 하겠다. 뭐 성과 관리를 위한 지원 기반을 가방하겠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잘하는 기업을 빡세게 선정해서 빡세게 지원해주고 관리 철저하게 해서 뭐 부정행위를 일어나면은 철저하게 조져버리겠다. 그리고 성과 관리를 위한 지원 기반 강화 뭐예요? 감시를 철저하게 할 거다. 그래서 올해의 R&D 지원 사업 사실은 올해 그 창진원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혁신 창업 패키지를 보고 제가 느낀 게 3년 동안 11억을 창업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딥테크 팁스도 지금 거의 역대 최고급으로 나온 거거든요. 거의 그 초기 창업 기업 대상으로 해서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되는 기업만 잘 골라가지고 빡세게 지원해가지고 제대로 뽑아내겠다는 거고 결과물을 대신에 안 되는 건 철저하게 쳐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엄중조치 이런 말 튀어나오는 건 뭐예요? 되는 것만 잘 고를 거고 관리 개빡세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기준에서 어긋나거나 엄한 짓 하거나 그런 개짓거리를 하면은 제대로 조져놓겠다라고 하는 어떤 철통 같은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막 잘못 쓰이면 안 되는 거니까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만큼 많이 이제 지원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제 허리 계열이죠. 이제 보통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정도가 되게 애매한 기업들이거든요. 그 기업들한테 이제 이렇게 자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올해 거의 처음으로 런칭이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효율적으로 잘 짜여진 거고 다만 이제 그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분들은 작년이랑 거의 동일한 수준이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 돈을도 우리한테 줬으면 어떨까 이런 이제 아쉬움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변학 때는 이미 충분히 예창패, 초창패, 청창사 안에서도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기업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기반이 마련이 돼야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1년차 기업분들도 나중에 이런 지원 사업을 받아서 더 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디딤돌이죠. 이거 디딤돌 지원 사업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디딤돌.
뭐 이제 여기 물론 이제 전략형이나 팁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둘째치고 디딤돌은 원래 1.5억 원이었는데 2, 3년 전에는 워낙 지원 그 기업들이 많아지니까 1.2억 원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창경센터에서 일부 평가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창경센터로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소식을 별로 못 듣고 어떻게 하겠다는지 몰라서 이제 좀 그때 약간 혼동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작년에는 좀 디딤돌 지원 사업이 굉장히 체계가 안 잡혀 있었어요. 왜냐면은 원래 디딤돌을 지원했던 그 지원 그 주관기관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창경이 껴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럼 창경은 어차피 그 지원 사업만 하는 주관기관이 아니고 창업 그 지원을 하잖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라 그래서 창업도 지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 있는 기업에 한정해서 주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창경이 요 기존에 있었던 디딤돌 지원 사업의 일부 포션을 넘겨받아서 TO를 그냥 넘겨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랑 여기는 똑같은 디딤돌 지원 사업이고 똑같이 여러분도 지원 서류 내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럼 어디에 내는 게 좋냐 그러면 그 좋고 나쁜 건 없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조금 일찍 선정을 뽑아요. 조금 일찍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달 정도. 그 차이는 있는데 거의 동일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디딤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적절하게 그냥 선택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특별히 유리하고 이런 건 없어 보여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 뒤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있어요. 그 디딤돌이 작년에 되게 지랄맞게 돼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회 신청 제한이 있었어요. 1회 신청 제한.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게 되게 저도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2월 달에 디딤돌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서류 평가가 됐건 뭐 최종 평가가 됐건 가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다시 내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한 6월 달쯤에 뭐 기존에 있었던 주관기관이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여기서 공고가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원을 해서 다시 하고 싶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원 불가예요. 지원 불가. 신청이 안 돼. 신청이 한 번밖에 안 돼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디딤돌 전략형 팁스로 묶어가지고 이거로 신청 불가로 다 묶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디딤돌 한 번 지원했다가 선정된 기업은 그 애 팁스 못 받습니다. 그냥 신청도 못 해요. 아예.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보면은 팁스 넘어가겠다고 팁스 바우처 있는 운영사에서 투자까지 하고 올해 팁스 하자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디딤돌하고 있어서 신청도 못한 사례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팁스 준비하시는 분들은 디딤돌을 신경 끄세요, 그냥. 근데 요거가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작년에 갑자기 새롭게 나온 기준이라서 만약에 이제 올해 팁스를 준비한다? 그럼 디딤돌 무조건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올해 뭐 디딤돌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올해 팁스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신청조차 돼. 신청조차. 디딤돌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 그럼 후반기에 다시 낼 수 있다? 안 돼. 못 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디딤돌 준비해야 되는데 도저히 상반기에 못 낼 것 같다. 준비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하반기에 내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도 기준으로는 이런데 올해 혹시라도 지원 사업 공고문을 봤는데 1회 신청 제한이 풀려 있다. 요게 지금 확인이 안 됐거든요. 아직. 요게 정식 공고 나오면은 제가 확인하고 그거는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는 신청이 1회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요게 좀 지랄 맞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이제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제 구매 연계형, 뭐 공동투자형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수요처가 분명히 있고 여기서 이제 구매를 분명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거 되면 구매할 건데 니들이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보통 그런 기업들이 처음부터 돈을 주진 않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자금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최대 2년에 5억 원씩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이라서 요쪽 약간 팔로워 개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은 구매 연계나 공동 투자 뭐 이건 이제 SI 쪽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 쪽 하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디딤돌 이외에 자유 공모긴 하지만은 디딤돌 이외에 이제 단독 공모는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좋은 사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기부 R&D 지원 사업 신청할 때 유의사항 아까 제가 디딤돌 얘기만 했는데 앞에서부터 얘기하면은요. 첫 번째, 예비 창업자는 R&D 지원 사업에 지원 불가합니다. 그 어떤 분들이 계속 물어봐요. 나 지금 예비 창업 준비하고 있는데 예창패랑 디딤돌 동시에 지원할 수 있냐? 예창패 디딤돌은 무조건 기업이 일단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건 가능해요. 여러분이 예창패를 받았어요. 예창패를 받고 받자마자 바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 그래가지고 사업자 등록이 뭐 한 5월 달쯤에 벌써 됐다. 그리고 뭐 디딤돌이 한 7월 달쯤에 나왔다. 그럼 요거는 지원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 뭐 나 사업자 등록 나중에 할 거다 그러면 아예 지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보통은 디딤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연구 인프라나 아니면은 선행 연구가 좀 잡혀야 돼요. 특히나 이번에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긴 안 집어넣었는데 사업 계획서 안에 보면은 선행 연구 부분을 굉장히 비중을 높여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하겠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 기술 개발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고 이거를 그 다음으로 어떻게 넘어갈 건지 이런 거를 되게 철저하게 보도록 배점을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첫 해에는 디딤돌은 지원하는 게 좀 시간적으로 좀 낭비가 된다. 근데 이제 애초부터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한다 그래도 이제 연구실 창업이나 이렇게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게 많았던 기업들은 그동안 이제 R&D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되면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 그 다음에 그 기술정보진흥원 기정원에서 R&D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진흥과 창업지원과 R&D 지원은 별개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시에 수행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팁스는 예외고 아까 말씀드린 혁신창업 패키지 같은 것도 예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팁스가 예외인 이유는 팁스는 그 안에 창업지원 사업하고 R&D 지원 사업에 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고 팁스를 하시던 분들 중에 어느 하나가 끝난 분들은 다른 한쪽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설명을 하고 궁금한 거는 스스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동시 수행 가능하다 그랬지만 동일 아이템으로는 진행 불가해요. 왜냐하면은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위한 거지만 아무래도 시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R&D랑 약간 방향성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 펜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이 펜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업화하겠다라고 해서 창업 지원 사업에 낸 다음에 이거 개발하는 걸로 R&D 지원 사업을 또 내면은 그때는 중복수혜가 과제의 중복수혜 개념이 아니고 이제 그 아이템의 기술의 개발의 대상의 중복수혜에 걸리기 때문에 그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리닝에서 안 걸려도 나중에 분명 문제가 생기면 환수되고 막 난리 부르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창업 지원 사업하고 R&D 지원 사업 내시는 건 좋고 동시에 하는 것도 좋은데 두 개의 아이템은 좀 차이가 나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발전된 형태라든지 라인업이 다른다든지 뭔가 그런 차이는 있어야 됩니다. 자, 지원 사업 역주행 불가.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이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 구조가 있어요. 제일 바닥에 있는 게 디딤돌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수요 연계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도 이제 이 R&D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무거나 필요한 것대로 막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하는 게 가능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지원 사업으로 넘어가는 건 되는데 이거 먼저 하고 일로 오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역주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즉 항상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가는 건 안 되고 항상 제일 밑에 있는 거부터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것부터 올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은 지원 사업에만 목숨 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빨리 기업 키워가지고 팔아먹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 방에 큰 거 받아가지고 쭉 올라가서 빨리 쳐버리는 것도 낫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꼭 M&A가 답은 아니고 뭐 이제 기업 공개, IPO, 뭐 상장 같은 것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긴 한데요. 사실 10년 걸려서 기업 키우는 거 되게 좋은 일이에요. 되게 좋은 일인데 뭐 3년 만에 그 돈 다 벌고 나갈 수 있으면 그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일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성장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지원 사업 받아서 차근차근 갈 거냐 이거는 그 대표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기업의 비전이나 아이템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졸업제 지원 사업 제한이라는 게 저번에 누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잘못 설명드렸어요. 이 졸업제라고 하는 거는 그 카테고리가 엮여 있는 몇 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몇 개의 사업 중에서 만약에 내가 뭐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3번을 했다. 그러면은 4개를 했으면은 이 4개 한 걸로 졸업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못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몇 개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업에서 이제 약간 학점 들으면 졸업하는 것처럼 몇 개의 사업이 끝나면 그때는 이 카테고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졸업이다.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디딤돌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1회 신청만 해도 팁스나 다른 디딤돌 지원 사업은 지원조차 못 한다.
라고 보시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추천 강의가 일단 제가 이번에 새로 강의를 올리긴 할 거예요. 이번 주 올리긴 할 건데 지금 새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유료 강좌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금 특강 말고 아예 그냥 그 이번에는 사업 계획서 쓰는 거를 아예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사업 계획서가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시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연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사실 여태까지 했었던 그런 강의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퀄리티 있는 왜냐면 돈 받고 할 거니까 돈 받고 할 거니까 진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퀄리티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업계획서의 A to Z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본 촬영 들어갈 것 같고요. 좀 강의 자료는 한 반 정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 본 촬영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좀 간단한 그런 이제 형태의 지원 사업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창패 초창패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 그러면은 제가 집중 공략 시리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이 집중 공략 시리즈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일반 강좌 무료로 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제가 유료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제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지금 요 집중 공략은 이제 거의 한 3개 남았고 요건 4개 정도 남았거든요. 요거는 어쨌든 마무리를 할 건데 요게 아마 예창패 초창패 본공고 뜨기 전에 2월 전에는 이제 끝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뭐 특별한 강좌는 없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제가 재작년 정도까지 해서 사업계획서 써야 되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강의가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게 결국 내 사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 막 매번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서식이 확 바뀌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 초에 그 바뀐 서식 맞춰가지고 다시 강의한다고 생고생을 했었는데 올해 또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올해 조금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하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날 한번 잡아서 그 저번에 했던 것처럼 라이브 특강 통해서 1문 1답하고 조언 같은 거 드리면서 서로 좀 얘기하는 자리를 한 번 정도나 2번 정도 만들 생각이고요. 아마 올해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좀 정식 유료 강좌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좀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창패 초창패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특강들 이것도 거의 한 100개 넘어가거든요.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글쓰기 스킬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딤돌 강좌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이번 주는 조금 널널하게 갈 줄 알았나 싶었는데 계속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자료 만들다가 이거 정리한다고 한 5시간 썼거든요. 저도 좀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당분간은 이런 이제 사업들이 계속 튀어나오는데 이게 3월까지 미친 듯이 튀어나오던 사업들 갑자기 확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연초부터 빨리빨리 준비하시고 좀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서 초안도 좀 써보시고 예비 창업자분들 지금부터 그냥 아이디어 짜내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까지 짜셔야 예창패 가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하시면서 한 주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직도 날씨가 좀 춥죠. 뭐 많이 좀 풀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공기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하니까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번 주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